안녕하세요. 이제는 자식 없이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거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등 우리나라에는 여러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신중히 생각을 해가며 말하곤 했는데요. 제 자식 교육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아 버린 요즘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장남, 그것도 외동 아들이었죠. 물론 저나 남편에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는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이게 먹고 싶니? 우리 손주 다 먹어. 어머님, 아기한테 콜라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나이 더 먹기 전까지는 단 거 안 먹이려고 했는데. 그깟 콜라 좀 먹인다고 건강에 큰 이상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니? 우리 장손이 먹고 싶다는데. 네, 바로 시어머니가 문제셨어요. 남편도 외동 아들인데다 귀하게 얻은 장손이라 그런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요. 뭘 해도 우리 장손이니까 다 해도 된다고 애 생떼를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저나 남편이 아무리 엄하게 대해도 시댁만 오면 애를 어화둥둥 하시니 도무지 교육이 되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아이가 혼만 나면 할머니를 찾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을 잘 시켜서 바른 아이로 자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은 글쎄요. 저 좋아해주는 할머니 말만 잘 듣고 거만하게 자라더군요. 엄마, 제발 청소 좀 해요. 내 방이 완전 쓰레기장이잖아요.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청소해야지. 뭐? 청소는 엄마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해요? 청소가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고? 청소는 보통 엄마가 하는 일이잖아요. 다른 집은 다 그렇다고요. 그건 다른 집 이야기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게다가 엄마가 회사 일도 하면서 네 방 청소까지 해야겠니? 그럼 회사를 그만두던지요. 다른 집 엄마들은 자기 자식 신경 쓴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다고 하던데 엄마는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알아서 해. 그리고 전에 일 생각 안 나니? 네 방 청소했더니 멋대로 들어왔다고 화낸 건 너 아니니? 아 몰라요. 할머니였으면 군말 않고 내 방 청소해줬을 텐데 그냥 확 할머니랑 살아버릴까 보다. 매일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춘기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생떼를 부리더니 결국 사춘기가 되니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은 여전히 장손 타령이었고 저랑 남편만 골머리를 싸매게 되었죠. 몇 년 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자 아들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제로인 상태로 나이만 먹는 건 여전했어요. 너 왜 친구를 때리고 다녀? 정말 혼날래? 아, 그 새끼가 먼저 나 기분 나쁘게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친구를 때려 말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좀 참든지 하지.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참을 이유가 없잖아. 걔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인데 왜 때려? 왜? 이제 엄마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네가 하도 애들 패고 민폐 끼치고 다니는 통에 사람들이 엄마 지나가면 수군거린다고. 뭐? 엄마 지금 내 편이 아니라 걔 편 드는 거야? 나 귀한 엄마 자식이야. 왜 내 편을 안 들어? 왜? 허구한 날 싸움을 하고 들어와서 사과를 하고 다니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내가 컴퓨터 하나만 사주면 프로게이머로 날릴 수 있다니까. 왜 그걸 모르는 건데? 네가 게임을 잘하기나 하면 몰라. 게임도 잘할 줄 모르는 놈이 무슨 프로게이머야, 게이머는. 뭐?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내가 모른다고? 너 게임하는 거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아, 그건 PC방 컴퓨터가 구려서 그래.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도 그렇지 학생이 무슨 2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맞춰달라고 해. 진짜 엄마는 말이 안 통해. 꼬장꼬장한 노인네야. 이딴 소리를 하면서 저랑 싸우려고 드는 터라 두통에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운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렇게 자리 잡은 인성이 바뀌도록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멋대로 독립해버린 아들은 독립하고 난 뒤에도 수시로 생활비를 달라는 둥, 뭘 해달라는 둥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네 일을 해, 이 자식아. 왜 네 엄마 아빠 등골을 못 뽑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 멋대로 집 나갔으면 책임을 져. 아빠는 빠져. 엄마. 다른 애들은 엄카로 생활한다고. 나도 그렇게 편하게 좀 살자. 제발 좀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으니 남편은 화를 내며 아들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아들도 만만치 않게 화가 난 건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대학을 졸업한 뒤로도 회사에 입사한 뒤로도 좀처럼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건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모처럼 연락을 해왔나 했더니 안부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저 6개월 뒤에 결혼해요. 상견례 해야 하니까 준비하세요. 뭐? 상견례? 결혼? 이게 무슨 소리니? 제대로 설명 좀 해봐라. 오랜만에 연락해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묻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다시 안 묻는 부모가 어디 있어? 제대로 설명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고 이미 결혼식장이랑 이것저것 다른 것들은 6개월 뒤에 다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했고 다음 달쯤에 상견례 할 거니까 그거나 준비하시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결혼한다고? 왜 이야기를 안 해준 거야? 엄마한테 이야기한다고 뭐 돼요? 보나마나 참견만 죽어라 할 거면서 내가 엄마 잔소리 들으려고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엄마한테 연락해요? 뭐? 아니 그래도 결혼하려면 부모한테 소개도 해줘야 하는 게 상식 아니니? 상식은 무슨 옛날 사람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 알아서 살 테니까 여태까지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무튼 준비하기나 해요. 여자친구랑 상의해서 날짜 정해지면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돈 줄 거면 지금 준비해 주세요. 나중에 준답시고 말 얹으면 귀찮을 것 같거든요. 한 5천 정도는 준비해 줄 거죠? 아들은 제 말에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당장 다시 아들에게 연락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우리 도움도 바라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넣어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아들에게 윽박질러 댔죠. 너 이 자식 매번 생각 없다고 하긴 했지만 진짜로 생각 없이 행동하냐? 결혼한다는데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도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아버지, 내가 결혼한다고 돈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이놈아. 상견례 한다고 딸랑 통보 하나 하고 말어.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네 결혼식에 진짜 아무 관여 안 할 거야. 뭐예요? 돈도 안 줄 거고 상견례도 안 가. 결혼식도 물론 참석 안 할 거고. 아니 자식 결혼식에 부모가 안 온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예요? 회사 사람들도 다 온다고 하는데 설마 나 부모랑 연 끊은 놈 만들 생각이에요?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 네가 이딴 식으로 개념 없이 행동하는데 우리가 왜 네 말을 따라야 하냐.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만큼 우리도 네 평판 지켜줄 생각 없다. 남편과 아들의 설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참 이 상황에서도 우습더라고요. 자기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놈이 주변 평판이라든지 또 우리 재산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결국 아쉬운 건 아들이었고 포기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 주에 인사하러 가면 되잖아요. 다음 주에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끊어버린 아들. 남편은 화를 내면서 다시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그나마 온다고 하는 게 어디인가요? 이쯤에서 대충 양보해 주기로 한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왔습니다. 언제 온다고 말도 없이 기다리게 하더니 대뜸 초인종을 눌러 들어오더군요. 여기는 우리 엄마 아빠, 이쪽은 내 여자친구. 짧은 소개 한마디와 함께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흔히 차가운 도시 여자라고 하나요? 누가 봐도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마치 품평이라도 하듯 훑어보던 예비 며느리는 혀를 쯧 차며 말했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왜 오라가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입버릇 나쁘고 성격 더러운 놈하고 어떻게 결혼할 생각을 한 건지. 보통의 여자라면 아들과 만나지 않았겠지만 며느리는 아들과 성격이 똑같았기에 결혼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인간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꼴을 보니 어쩐지 그 둘의 얼굴까지 똑같아 보였습니다. 뚱하니 앉아서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 꼴이 완전 판박이었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환기는 하고 사시는 거예요? 환기도 안 하고 사시면 호흡기 다 망가져요. 안 그래도 나이 들어서 망가진 폐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가 좀 오래되어서 그렇지 환기도 자주 하고 청소도 매일 한다. 그럼 이 냄새는 대체 뭐지? 노인네 둘만 사니까 집 냄새가 이런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을 뿐인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러세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계속 구시렁대는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난 뒤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뭐예요, 엄마? 왜 다시 부르고 그래요? 저번 주에 이야기 다 해놓고는. 너 정말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겠니? 어른 앞에서 그렇게 개념 없이 구는 애,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엄마 같은 나이 든 사람은 이해를 못할 수 있죠. 이게 요즘 사람들 트렌드예요. 다들 똑같다고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엄마가 너 어릴 적부터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니? 엄마 같은 꼰대들은 이해 못할 수밖에 없죠. 나는 무조건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 그럼 하렴. 나도 내 마음대로 하련다. 귀찮아하던 아들은 제 말에 화를 발끈 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는 둥, 꼰대라는 둥, 온갖 말을 다 들으니 참기 힘들더라고요. 고개를 팩 돌리며 말하니 아들은 인상을 확 찌푸리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마음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말 그대로야. 네가 네 마음대로 그 애랑 결혼한다고 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지. 너한테 지원도 안 해줄 거고 결혼식에도 안 갈 거라는 뜻이다. 상견례도 마찬가지고 너도 네 마음대로 하렴. 뭐예요? 아니 정말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이 하는 결혼식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말로 따져보면 못할 것도 없는 거지. 안 그러니? 나는 상관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자식 결혼은 부모님, 손님들 대접하는 날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친구들이 와야 내가 축의금으로 한탕 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요즘 결혼식 비용도 더럽게 비싸더구만. 그리고 돈 지원 안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분명 5천만 원 챙겨달라고 했죠. 장남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자기들이 모은 돈으로 알아서 결혼하고 한다던데 너는 왜 내가 지원해줘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니? 폼이 안 나잖아요. 나도 호텔 예식장에서 간지나게 결혼식 올리고 싶다고요. 남들한테 돈 이만큼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 해줘요, 빨리. 그 정도로 해줄 돈도 없거니와 너 같은 놈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알아서 해.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더니 제가 돈을 안 해준다고 하자마자 아들은 매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드나든 건 아니었어요.
폐악질에 물건을 발로 차고 던지고 매일 민원신고를 당할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기까지 하더군요.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키운 세월이 아까울 지경이었습니다. 집은 매일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과 아들의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아마 자식이 드세고 이기려 들기에 좀 더 체력이 모자란 부모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그리고 신혼여행 정도는 우리가 예약해 주도록 하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원 안 해줄 거니까 그만해라. 5천만 원이니 뭐니 하는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받아가는 게 목적이었나 보네요. 우리 신혼여행은 발리로 갈 거예요. 그 돈 아꼈으면 된 거지 뭐. 또다시 멋대로 이야기하는 아들이었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한 번 더 꾹 참고 아들 부부의 신혼여행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지인이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어 좋은 가격의 신혼여행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었거든요. 어영부영 아들과 싸우다 보니 상견례를 안 했다는 걸 잊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야 떠올라 남편에게 말해보았지만 남편은 헛웃음을 치며 고개를 젓더군요. 그의 말하는 꼴 들어보고도 그래. 그런 애 가르친 부모는 또 얼마나 개념 없이 말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보. 우리도 아들 잘 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격으로 만들려고 만들었어. 말로 해도 안 듣고 혼을 내도 안 듣고 심지어 쥐어 패버려도 답이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닌데 저 모양이잖아. 그쪽도 그럴 수 있죠.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사실 말은 이렇게 했어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막상 그 사람들을 마주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몰라 불안했죠. 그렇게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혼주가 하는 일이라고는 별거 없다고 하지만 막상 당일이 되니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복도 챙겨 입으려 메이크업에 헤어 받으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아들놈이 한복이며 미용실 같은 걸 예약해 주지 않아 일주일 전 부랴부랴 준비했다는 것도 우스웠네요. 아무튼 우리 부부는 급히 준비를 하고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전전긍긍 똥 마려운 개새끼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던 아들을 보자마자 아들이 또 타박을 늘어 놓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쫄았는데. 그럴 거면 네가 제대로 예약이나 해주지 그랬냐. 고작 1,000만 원 줘놓고는 그런 걸 어떻게 예약하라는 거예요. 아, 됐어요. 빨리 들어오기나 해요. 아들놈은 결혼식 당일에도 적반하장으로 행동하더군요. 이대로 사돈댁에 저 녀석의 본 모습을 확 다 일러 바칠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만 좋은 날이니 그냥 입을 꾹 다물기로 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몇 사람 오진 않았지만 화환도 들어오고 있었고 일찍 오는 사람도 꽤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바쁘게 돌아다니며 오는 손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제 지인들도 와서 제게 귓속말을 슬쩍 하더라고요. 네 아들 평소랑 많이 다르네. 아주 방긋방긋 잘 웃고 다니는데 오래 봐왔지만 저런 모습 처음이야. 내가 들어봤는데 자기 회사에 무슨 이사님인가? 그런 높은 사람이 왔다더라고. 줄 잘 타서 승진할 거라고 어찌나 유난인지.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을 보내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사돈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보다 한참 더 늦게 식장에 도착한 사돈 내외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순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한복색인 분홍색이 참 잘 어울리는 분이셨죠. 척 보기에도 표독스러워 보이는 며느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인상을 가진 안사돈을 보며 대체 저 유전자는 어디에서 온 건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속내를 모를 일이었지만요. 저는 인사를 하면서도 사돈 내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상견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거니 더더욱 시선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외의 표정은 결혼식 혼주가 할 법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이 웃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풍기는 분위기도 영 우울한 게
보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 묻고 싶어도 그리 친하지 않으니 쉬이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잠시 후 안사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와중 신부 대기실 앞에 서 있던 직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며느리의 친구들이며 직장 동료들, 상사들 3355 모여 각자 사진을 찍으려던 대기줄이 있었는데 대기실 문을 닫은 채 직원이 꼭 망을 보는 것처럼 서 있더라고요. 아직 식이 시작할 시간도 아니고 사진도 다 찍은 마당에 왜 대기실 문을 닫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그게 지금 안에서 준비하고 계셔서요. 준비는 아까 다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준비할 게 있다고 그러시는 거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황스러워하는 직원의 태도는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직원과 신랑이 하던 도중 대기실 안에서 들려오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결정 좀 하지? 내가 뭐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집 좀 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대답을 안 하는 건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니? 아, 뭐가 무리라는 건데 그냥 집 달라는 거잖아. 짐 빼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체 뭐가 어렵다는 거야? 너 집 준다고 우리가 나가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살라는 거야? 그 집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아, 나가서 원룸에서 살든 아파트에서 살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줘? 혼수 하나 해줄 돈도 없으면서 집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돼? 미영아, 자꾸 이름 부르지 마. 촌스러운 이름 지어준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아, 빨리 집에서 꺼지라고. 명의는 엄마 아빠 명의 그대로 놔둬도 돼. 세금 같은 거 내기도 싫고 그런 거 낼 돈도 없으니까 세금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내줘. 두 사람 죽고 나면 내가 내야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지 뭐. 저게 사람 새끼가 할 말인가요? 제 아들도 개념 없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더한 인간이더군요. 부모가 무능해도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도 안 해주고 시집 보내버릴 생각을 해? 진짜 내 부모 맞기는 해? 나 어디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차라리 남인 게 낫지. 이어지는 말을 더 듣다 못한 저는 신부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제 쪽을 돌아보며 깜짝 놀란 듯 짧은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런 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은 저는 안사돈을 제 뒤로 보내고 며느리 앞에서 그녀를 쏘아 보았습니다. 참, 오늘의 새 신부는 더럽게도 예쁘더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부모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 못난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더한 년이 있었구나.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신데요? 남의 집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집? 너 지금 남의 집이라고 했니? 헛웃음이 절로 나와 웃으니 며느리가 주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긴 첫인사 때는 별말하지 않았으니 제가 화내는 걸 볼 일이 없었겠죠. 저는 웃음을 멈추고 정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내가 네 시어미지. 그런데도 남이라고? 그래, 네가 남이라고 했으니 우리 그냥 남처럼 지내자. 나는 남이니 이대로 결혼식에서 빠지도록 하마. 그리고 너 방금 네 어머니한테 남인 편이 낫다고 했지? 내가 사돈도 남처럼 만들어 드리도록 하마. 뭐예요? 잠시만요, 어머님. 무슨 뜻인지 설명은 하고 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무시한 채 안사돈의 손을 잡고 대기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워낙에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서인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수군거리더군요. 안사돈은 고개를 푹 떨구고 가만히 저를 따라 나오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박가사돈 찾아서 입구로 나와.
우리는 이 결혼식 참석 안 할 거야. 제 말에 의문을 품을 만도 한데 남편은 순순히 바깥사돈을 찾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깥사돈은 금방이라도 울 듯 불구스레한 사돈의 얼굴과 씩씩거리는 저를 번갈아 보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사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설명하기는 길고 저희는 이 결혼식 참석 안 할 생각입니다, 사돈. 사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렵니까? 아니면 저 배은망덕한 년놈들 부모랍시고 혼주석에 혼자 앉아 있으시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화가 나서 교양 없이 말한 것 같아 후회됩니다만 당시에 저는 그런 걸 고려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분위기를 눈치챈 바깥사돈은 별말 없이 저희를 따라 나서더군요.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아들이 저희를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차는 출발하고 난 뒤였습니다. 중년의 남녀 4명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은 참 우스웠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 시선이 쏠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제야 남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이라도 다시 결혼식장으로 달려나갈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것들 어디 가지고 갈 게 없어서 제 부모 집을 빼앗아 가려고 해. 세상이 말세야 말세. 사실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오긴 했습니다. 자기가 외동딸이니 어차피 재산도 자기가 다 받을 거라면서 미리 집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안사람도 저도 평생 고생해서 겨우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요. 특히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 엄마 피눈물이 들어간 집을 탐내다니.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를 내니까 마음 약한 이 사람한테만 몰래 이야기한 것 같네요. 대화하면 할수록 사돈 내외는 며느리와는 확실히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양도 있었고 생각도 상식도 충분한 분들이었어요. 다만 안사돈이 마음이 좀 약할 뿐이었죠. 이런 부모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자식 취급 안 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결혼식장에서도 나온 마당에 아예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가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집을 정말 어렵게 산 거라 비슷한 조건의 집이 있을지. 안사돈은 망설이면서도 이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힘들 뿐이지 이렇게 연을 끊고 나니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안사돈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집 이야기를 일단락 지은 후 우리는 작당을 더 이어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놈들 신혼여행도 확 뺏어 버릴까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저는 곧장 지인에게 연락해 여행 일정을 싹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예약했던 모든 일정을 4인 해외여행으로 말이죠. 예약금도 우리가 낸 돈이고 신혼여행 일정을 예약한 것도 전부 제가 한 것이니 바꾸는 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처음 나가보는 해외여행에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들떠 보이더군요. 여권 없이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를 추천받아 갔는데 처음으로 가보는 호텔과 처음으로 맛보는 이국의 음식, 처음으로 보는 풍경은 두 사람의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신혼여행이 왜 취소된 건데요? 아들놈은 신혼여행 취소 문자를 받자마자 난리를 쳤습니다. 물론 연을 끊기로 마음먹은 저에게는 간지럽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예약한 건데 너한테 허락받고 취소해야 하니? 어차피 이제 남인데 무슨 상관이니? 누가 남 된다고 했어요? 왜 엄마 마음대로 그러는 건데요? 너희도 너희 마음대로 부모를 대해놓고 우리가 자식 마음대로 대하는 건 안 되는 거니? 이제 연도 끄는 마당에 네 번호도 차단해 버려야겠다. 잘 살아라. 그 뒤로 아들 내외와는 진짜로 연락을 다 차단해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안사돈한테 가끔 아직 딸이 보내는 것 같은 연락이 오곤 한다는데요.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줄 알아? 세상에 인성이 어떻게 돼먹었으면 자기 부모까지 손절매 하냐더라.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물론 안사돈도 이제는 정신력이 강해져 죄다 무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아들 내외를 보며 헛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대체 몇 살이 되어야 정신을 차릴는지. 설마 죽으라는 법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살집 정도는 얼마든지 있겠죠. 여행을 다녀온 후 우리 부부와 사돈 내외는 이사갈 집을 찾아보았습니다. 딱 타이밍 좋게 공기 좋고 집값도 딱인 아파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집 2채가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는 더 볼 것도 없이 그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졸지에 사돈이랑 이웃 사촌이 되어버렸지만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친해져서 자주 왕래하는 사돈 내외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못난 자식 굳이 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잘 지내는 맘 맞는 이웃이 더 낫지요. 아들 내외가 정신을 차린다면 다시 왕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